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구글입니다. 자, 만약에 이 AI 혁신, AI 혁명에서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을 딱 하나만 꼽자면 저는 구글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에 구글에서 I/O 발표를 총체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한 이틀 동안 이 구글의 발표들을 낱낱이 살피면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AI의 특이점이 저는 구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LLM 쪽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미 구글 제미나이가 이겼어요. 네, 추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그런 아성까지 저는 구글이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과 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기업이 있다면 그건 구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2.5 프로가 발표가 되면서 사실 다른 LLM에 비해서 최고 성능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오픈 AI와도 사용자 측면에서 그 숫자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 내외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구글의 AI 능력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 구글의 그런 AI 혁신으로 인해서 구글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중에 하나가 이 검색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AI 검색이 가면 갈수록 올라올 텐데 기존의 검색 엔진의 강자였던 구글의 실적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꽤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적 발표를 보고 제 IR 자료를 좀 낱낱이 살펴보니까 그런 현상은 아직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검색 엔진에서는 압도적인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활성화 수에도 역시나 다른 뭐 LLM이던가 AI 쪽은 상대도 안 될 정도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실적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검색 엔진, 그러니까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하루에 35억 건 이상의 검색이 되면서 사실 이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구글을 넘어설 수 있는 AI 데이터 기업은 전 세계에서 없어요. 어떤 기업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상대가 안 되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히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이건 바이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AI 데이터 쪽에서 가장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구글이 언제쯤 그 무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이번 IR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줬다. 이게 그런데 대략 2년 전쯤에 이미 개발이 되었었던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정도면 구글의 딥마인드는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사실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설레는 그런 모먼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클라우드도 전 세계 3위 기업이죠. 뭐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에 따라서 검색 엔진, 클라우드, 안드로이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가장 실시간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구글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래부터 발표했던 것들은 이 AI 기기, 샘 울트먼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AI 기기를 구글에서 내놓을 거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이 IoT라고 해서 스마트홈 생태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은 구글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런 AI 혁신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실적은 성장하고 있어요. 무려 전년 대비해서 36% 성장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AI 혁신을 통해서, AI 혁명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은 구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픈 AI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다른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굉장히 기대가 있었고 이런 쪽이었었지만 사실 AI를 통해서 가장 큰 돈을 버는 기업은 저는 구글이 첫 번째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일에서, 혁명적인 일에서 퍼스트 무버를 차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괄목할 만한 성장성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뭐 시스코, IBM, 넷플릭스,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에도 혁명 중간에서 퍼스트 모버로서,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퍼스트 모버로서 활동했었던 기업들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으켰던 것이고, 이번에 AI 혁명에서는 구글이 가장 먼저 가장 큰 돈을 벌어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광고, 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이런 것들을 보다도 더욱더 구글을 통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반도체 칩에 대한 기술력과 그리고 제미나이를 통해서 혹은 AI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미나이 2.5 프로는 다른 이제 LLM에 비해서 훨씬 더 우수한 그런
성능을 보유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제미나이에 대한 후기들을 보면서 물론 이쪽에 대한 뭐 많은 영상들도 봤었고 그리고 구글에서 발표했던 홈페이지를 다 낱낱이 살펴보았고 IR도 살펴보았지만은 그 외에 대중들이 평가하는 AI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쉴 새 없이 좀 빠져서 구글의 이번 발표에 빠져서 보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다른 소셜 플랫폼에서도 구글의 제미나이가 구글의 AI 시스템이 가장 앞서있다는 것은 아마 전문가들은 물론이니와 이제 AI에 관심 있는 대중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구글의 AI를 활용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저는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음악 같은 경우도 이미 뭐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고 사진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외에 영상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까지는 오픈 AI의 소라라던가 혹은 알리바바라던가 딥시크의 그런 영상 시스템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었지만은 이번에 구글의 발표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실제로 구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압도적인 그런 데이터를 집어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가 세계 최대의 영상 플랫폼이죠. 영상을 압도적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이 AI가 물리 법칙을 이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각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이 AI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면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 구글의 이제 베오2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대한 현실성이 압도적이다. 가히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영상도 찾아보고 그리고 직접 이런 발표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보면은 그냥 뭐 물리 법칙을 이해했다고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영상을 뽑아내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뭐 드라마라던가 영화까지 제작 가능한 수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영상 부분에서는 그냥 오픈 AI든 뭐 소라든 비할 바가 안 돼요. 이제 경쟁이 안 될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이미 구글 쪽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음성 AI 제가 음성 AI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음성 AI도 차세대 AI 기기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집에 휴머니 로봇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음성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죠. 이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손으로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그냥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뭐 교육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제 가정에서의 스마트홈도 마찬가지고 이 가정 혹은 이제 음성 AI에 대한 혁신성이 가면서 두드러질 텐데 역시나 가장 뛰어난 미세한 감정 표현, 미세한 억양에서도 구글은 잡아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AI,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은 그냥 기계처럼 생각했었죠.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처럼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보다 약간은 다운되어 있는 억양으로 말을 하면은 구글 AI는 이걸 캐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진짜로 감성적인 대화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쉬에서 봤듯이 이 쉬에서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이제 AI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감정적인 교류를 좀 심각하게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인데 이런 현상이 저는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 2년 내에 찾아오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와 진짜로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거예요. 물론 AI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다른 문제겠지만 적어도 인간이 느낄 때에는 내 가족 같은 혹은 내 친구와 같은 그런 현상의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서치 라이브를 통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거를 찍는다거나 혹은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면은 증강현실을 통해서 그 카메라에 찍힌 물건들 장소들, 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다 설명해주는 그런 서치 라이브를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무한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무한이라고 한다는 건 삼성전자와 이제 협업을 통해서 3D 안경이라고 하죠. 그런 가상현실 안경, 증강현실 안경을 개발하고 있는데 내가 구글을 통해서 이런 개발된 안경만 쓰고 있어도 내가 모르는 여행지 갔을 때, 모르는 장소에 갔을 때, 혹은 내가 무언가가 궁금할 때 그냥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경을 통해서 증강현실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정보들을 전부 다 알려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요구를 해야지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AI가 알아서 AI 딥러닝을 통해서 사용자 지시 없이 상황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장기 기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AI 기기, 나만의 그런 3D 안경, 나만의 휴머노이드 로봇, 나만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구글의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만히 있을 때 그 장기 기여를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내가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착착착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나와 아주 죽이 잘 맞는 파트너, 나와 아주 죽이 잘 맞는
그런 후임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안드로이드, 유튜브, 검색, 지메일을 통해서 압도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왔던 것이고 그 외에도 TPU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글 칩을 통해서 압도적인 하드웨어 경쟁력을 만들어왔던 구글이 이제는 그 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에 대해서 실적 발표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의 뭐 미국의 빅테크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죠. 저평가되어 있었던 구글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압도적인 데이터의 양과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의 AI를 그런 교육시키는 그런 툴도 구글은 전혀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AI 툴이 그냥 AI 비디오를 학습시킬 때, 이미지를 학습시킬 때 그냥 무작위로 무작위로 사진들을 보여주고 이걸 학습시켰다면은 구글의 딥마이드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을 활용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떤 방식이냐? 시간대별로 혹은 스토리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를 할 때 외울 때 그냥 무작위로 다 외우는 것보다는 이 연도별로 스토리별로 외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AI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위로 고양이, 강아지, 뭐 기린 아니면 뭐 꽃, 뭐 무궁화꽃, 달래꽃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보여주면서 외우게 했다면은 구글의 딥마인드는 스토리를 입혀서 혹은 시간대별로 연도별로 다르게 함으로써 이런 AI에 대한 그런 학습 능력을 훨씬 더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이런 바둑에서 딥마인드 바둑을 통해서 센시에이션을 가장 먼저 일으켰던 AI 기업 구글이 지금도 AI 혁신이 AI 혁명기가 찾아온 지금도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TPU 가속기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GPU 혹은 NPU와도 가장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칩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잠시 후에 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2025년도에도 구글은 100조 정도, 750억 달러 정도의 그런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20% 이상을 차세대 AI 기술에 쓰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의 이제 막 오픈 AI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잡은 추월한 그런 상태인 것이고 이후에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미나이 2.5 프로만 보더라도 오픈 AI의 유로 버전을 가볍게 뛰어넘었어요. 저는 이번에 구글의 이런 AI 어시스턴트를 약간 하나 기준으로 35만 원 정도에 한 대 35만 원에 발표했기 때문에 사람 한두 명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면은 저는 가장 빠르게 AI를 통해서 큰 돈을 버는 기업이 구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올해와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꾸준한 성장성을 보이는 것은 맞아요. 뭐 검색 엔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예를 들어서 AI 시스템, 클라우드 이런 것들만 통해서도 꾸준한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검색 시장도 굉장히 효율화되면서 효과적으로 바뀌면서 AI를 통해 효과적으로 바뀌면서 검색 시장조차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AI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검색 엔진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 엔진 시장조차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구글의 클라우드, AI 혁신,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라던가 미래의 전략들을 봤을 때 저는 구글에 대한 성장성을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를 발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이제 본인만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학습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물리 엔진이에요. 물리 세계에서 학습시키고 있다고 한다면은 엔비디아는 이제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학습시키는데 이거를 어디서 시키느냐 가상현실에서 가상세계에서 학습을 시키겠다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상세계에서 학습이 엔비디아를 아득히 뛰어넘는 기업이 구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그 영상 발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물리세계와 닮아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세히 봐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가상세계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가장 이제 공을 들이고 있었던 뭐 자율주행, 로봇이면 로봇 이를 통해서 가상현실을 통해서 가상세계를 통해서 학습과 그리고 딥러닝을 그리고 추론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구글로 바톤이 넘어올 수 있겠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데이터뿐만 아니라 TPU라고 해서 반도체 칩 하드웨어 쪽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이제 뭐 테슬라는 테슬라, 아마존이면 아마존 본인들이 칩에 개발한 것들을 본인들만 이용하고 있어요. 애플도 마찬가지죠. 근데 구글의 TPU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고객사들이
붙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범용성이 굉장히 뛰어나는 거예요. 테슬라 칩은 테슬라만 사용할 수 있고 애플 칩은 애플만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구글 칩 같은 경우는 이미 범용성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GPU에 대한 아성을 노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엔트로피라던가 미드저니 이런 이제 AI 쪽에서는 네로라는 그런 기업들과도 이미 기업들이 TPU를, 구글의 TPU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바이엘이라고 해서 독일의 이제 탑급에 속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이에요. 이 바이오 제약 기업도 이제 TPU를 통해서 이제 바이오 제약 신약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도요타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기술에 TPU를 이미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구글만 이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도요타, 바이엘 이런 식으로 각국의 그런 대표하는 기업들이 구글의 TPU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TPU의 강점 같은 경우는 AI, 대규모 AI 모델 학습이라던가 추론 쪽에서 GPU보다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GPU 같은 경우는 AI뿐만 아니라 뭐 비전이라던가 자연어 처리라던가 혹은 하드웨어, 데이터 도식 이런 것들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GPU와 구글의 TPU, 엔비디아의 GPU와 구글의 TPU가 같이 나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AI 칩 하면은 GPU가 전부였지만은 이제는 GPU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TPU까지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구글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어떤 혁명기가 다가왔을 때, 혁신기가 다가왔을 때, 혁명기에서 퍼스트 무버를 했었던 기업이 압도적인 성장을 보였어요. 뭐 시스코부터 시작해서 뭐 IBM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 혁명기, 이번에 AI 소프트웨어 혁명기에서, AI 에이전트 혁명기에서는 구글이 가장 앞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본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구글은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